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13% 상승 마감이 됐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0.7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을 했었죠. 삼성전자의 배당일이었기 때문에 배당금 13조 원 중에 일부가 국내 증시에 재투자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전 고점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3266자리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이 구간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하방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0.24%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상단 11선과 기준선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들만 매수로 대응을 했죠. 특히 연기금에서는 20거래일 이상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로 대응을 했고 기관에서만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전기 전자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유통업 섹터와 건설업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화학 섹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기관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유통업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특별하게 수급이 몰린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선물 누적 포지션을 살펴보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673명이 발생이 됐고 사망자는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59만 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정근당의 나파벨탄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3상에 승인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일날 정부에서는 8월 달에 대량 생산을 한다라는 백신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러시아나 중국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러시아 백신은 아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정처에서 저출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20년 동안 인구가 28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특히 생산 가능 인구도 71.6%에서 56.8%로 급감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단아 제한을 즉시 폐지해야 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해운업에 대한 매출 목표를 40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을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타에 빠진 주식 초보자들이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6명이 손실을 봤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면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유럽 판매량이 22만 대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68%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은 현대 기아와 배터리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13조 원이 배당이 됐죠. 7조 7천억 이상이 외국인들에게 지급이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대부분의 금액은 재투자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TSMC와는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TSMC는 4년 동안 145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반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큰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환인제약에서는 조현병 치료제가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0.81% 상승 마감을 했죠. 오늘 야간에는
미국 건축 승인 건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는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혼조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1114원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1.57%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유니셈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추천했는 날이 이날이었죠. 추천 이후에 약 13% 정도가 반등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전일날 추천주였던 보령제약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 11%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4월 19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조현병 치료제로 임상 3상 승인을 받은 환인제약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짧은 단타나 223기법으로 진입 가능한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19일 월요일 공식 추천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실적이 크게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예상 실적은 지난 분기보다 크게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당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102억 원에서 1338억 원으로 13배 이상이 증가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증세에서 공급으로 바꾼 상태고 내년 대선 전까지 공급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셔야 되겠죠.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인 44,850원 혹은 월요일날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60일선 부근인 41,000원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20일 이평선인 37,500원을 이탈 시 손절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부터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안전하게 추가 매수 5%, 신규 매수 5%, 합산 비중을 10%만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스피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작년 3월 1439 최저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도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에서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점에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손실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원칙과 비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상승을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로 수익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일 액면 분할한 카카오의 경우에도 장중 132,500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119,000원에서 마감이 됐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1월 11일 날 96,800원을 찍고 오늘 종가까지 하락을 하고 있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경제 상태가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은 OECD 중에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죠. 반면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가계 부채와 국가 부채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너무나 이상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면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와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깡통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종목과 종목당 비중 조절, 매매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큰 수익으로 마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